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다우지수 내에서도 미국 경제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좀 좌지우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먼저 힌트를 들어보시고 자세한 투자 매력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건설 중장비 제조기업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건설 광산 중기계를 제조하고 있고요. 또한 디젤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터빈 등 굵직굵직한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터필러의 간판 제품인 불도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랙터인데요. 이 캐터필러는 농업혁명을 이끈 농기구 생산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용 차량으로 쓰이면서 전쟁에서도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캐터필러는 미국 내에서 아주 성실한 납세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의 94%가 5% 미만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캐터필러는 매년 27%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캣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캐터필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캐터필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들으니까 농기구 생산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불도저로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남성들에게는 또 이제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보면 이제 탱크에 달려 있는 이 철제로 된 이 바퀴, 네. 이걸 이제 캐터필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상당히 좀 익숙한데 미국인들에게는 더욱더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죠. 캐터필러 네.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캐터필러라는 기업부터 사실 미국에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공사 현장에 갈 일은 없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슨 중장비의 불들 같은 데 있는데 지나다니다가 포크레인이나 덤프 트럭에 보면은 왜 CAT라는 그런 마크가 달려 있는 그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우캐스트 어캐스트님 아세요,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마크를 본 적은 없고요. 그냥 포크레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와 좀 관련이 깊다 이런 얘기만 좀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의외로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또 생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이고요.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장비나 광산 장비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데요. 미국 거래소에서 티커 CAT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주 종가는 91.88달러, 하루 평균 500만 주 이상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주당 70센트씩 나왔었고요. 시가총액은 556억 달러로 우리나라 동종 기업인 두산 인프라코어 대비 약 30배 정도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역사를 자랑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세히 그 중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요. 이 캐터필러가 어떻게 좀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사업 구성은 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이상이 된 기업인데요. 1900년 초반에 미국 경제가 발전이 본격화될 때쯤 생겨났습니다. 벤저민 홀트에 의해서 19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쓰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캐터필러의 트럭이 잠수함이나 비행기와 함께 승리의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1925년도에 경쟁사였던 CL 베스트 트랙터 컴퍼니와 합병하면서 캐터필러 트랙터 컴퍼니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제 큰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타운 모터나 퍼킨스, 캐터필러 엘핀스톤, 프로그레스 레일 서비스, 일렉트로 모티브 디젤 등의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캐터필러라는 사명으로 바뀌게 됐고 지금과 같이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00개 나라에서 1,500개 정도의 특약점을 통해서 이런 기계 장비나 부품 또 엔진 등을 제작하고 판매,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도 많은데요. 캐터필러 브랜드 외에도 주요 중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앵커와 아시아 트랙이 있고요. 또 인도의 완성차를 공급하는 힌더스텐, 그리고 각종 엔진을 제작하는 맥과 올림피안, 퍼킨스 등이 있고요. 또
가스 터빈 제작 업체인 솔라 터빈 등 이제 2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생소한 브랜드들입니다. 네. 아마 글쎄요, 뭐 화장품이나 명품이나 아니면은 여행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이지 앵커가 들으면 좀 잘 알 텐데, 사실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여성분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사실 이게 좀, 전반적인 어떤 좀 산업과 관련된, 예,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동종업종 좀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유사한 기업들 보면 중장비 업체들 가운데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중장비 업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선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도 연간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13년도 실적 한번 비교해봤더니 매출액이 캐터필러가 60조 원인데 반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7조 원이었고요. 또 두산의 그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원대를 기록했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캐터필러의 순이익은 4조 원대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에 가까웠습니다. 연간 주가 수익률은 캐터필러가 약 5%로 좀 미미하긴 했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0%대였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두 기업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또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세계 1위인 그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가 좀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주가 수익률만 봐도 느껴지는데 한 해 동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캐터필러는 좀 다 정반대의 좀 주가 수익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장단기적 수익률 그리고 실적 추이까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이렇게 장단기까지 가면은 캐터필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3년간 2.49%의 수익률이었고 1년 동안에는 4.96%를 기록했지만은 최근 6개월간에는 마이너스 14.96%, 예.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7.66%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유를 딱 봤더니 일단 그 캐터필러의 업종이 아무래도 단기간의 실적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긴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업종에 부진했고 또 광산 그 시장 자체가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광산업 시장이 그 캐터필러의 주요 수업 중 하나인데 사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그래도 광산업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3분기 이제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13조 9,168억 원. 예, 뭐 순이익도 1조 446억 원이었고 EPS가 1.72달러였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조를 기록했는데 이런 실적이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그 운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2014년도 연간 EPS 같은 경우에도 기존 6.2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대가 이제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성장률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우리가 매력적인 좀 성장률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로 볼 때도 5%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소 좀 부진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업종이 아무래도 좀 한번 탄력 받으면은 이제 꾸준하게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캐터필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 건설 기계 시장의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동업종 가운데서 캐터필러가 유일하게 세계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TFG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건설 기계 수요가 2017년까지 연평균 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성장이 중국이나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일단 노후 기계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될 예정이고 또 인도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와 유지를 위해서 2018년까지 2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큰 기대는 어렵겠지만은 유로존 주변국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6년 동안 2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또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같은 고정 자산이 계속적으로 인프라 그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 그 올림픽에 대한 그 막바지 작업도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건설 사업 쪽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캐터필러가 석유나 가스 사업에 그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살짝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CEO인 그 더그 오버헬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사업적인 부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 영업 비용이 오히려 그 절감될 거라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니까 1년 동안에 7월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 거의 고점이었고 그 이후 6개월이 좀 마이너스 하면서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앞으로 세계 건설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 외국계 증권사 의견 그리고 투자 전략 가져오신 것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그 외국계 의견을 보시면은 매수 의견이 10개였고요. 보유가 18개, 매도가 1개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보유가 많긴 한데 대신에 그 보유에 따른 목표가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레이먼 제임스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 정도를 기대를 하지만은 목표가는 105달러로 잡았고요. RBC도 마찬가지로 105달러로 잡았습니다. 롱보 리서치는 매수의 의견에 110달러, BMO 캐피탈과 바클레이즈는 112달러, 윌리엄 블레어 앤 컴퍼니는 115달러를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는 스티플의 122달러였고요. 가장 낮은 목표가는 그 JP 모건의 95달러였는데 그 유가 하락에 의한 사업 손실을 리스크를 이제 들면서 JP 모건이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나와 있는 평균 목표가가 106.81달러인데 뭐 이렇게 따지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17% 정도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 차트를 보시면요. 산업의 특성상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그 주가가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2009년도 최저점 대비해서 약 5배 이상이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좀 그 미미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적인 펀더멘털 부분 그리고 이런 외국계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 하락이 그 진정될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예전과 같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건설 업체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캐터필러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묵묵히 좀 들고 갈 기업 없을까 하면서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3년간의 또 박스권을 뚫고 이제는 좀 저유가를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캐터필러 오늘 매력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도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국내로 포커스를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